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건강습관 나침반. 벌써 흰머리라니.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세수하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검던 머리 사이로 하얀 머리카락 하나가 번쩍하고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짧은 찰나에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그 말. 이제 야, 나도 진짜 나이 든 건가? 저도 그랬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지만 사실 제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 머리에서도 그 흰머리 한 올이 올라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건강을 관리한다고 믿어왔던 제가 순간 너무 놀라고 괜히 속상하고 마음 한편이 무겁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흰머리 한 올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나이 들었다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환자 사례를 보며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흰머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나 조금 지쳤어요. 도와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몸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노화라는 한마디로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의 SOS는 무시하면 점점 커지지만 제대로 응답하면 충분히 진정되고 회복됩니다. 오늘 저는 흰머리가 왜 몸의 경고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SOS를 잠재우고 두피와 모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었던 생강과 커피팩이라는 두 가지 자연 솔루션을 모든 경험과 의학 지식을 담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여러분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흰머리가 사실은 회복 가능한 신호라는 걸 깨닫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흰머리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염색을 아무리 해도 다시 올라오는 새치 때문에 기운이 빠지셨던 분들,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말씀드려야겠어요. 흰머리는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확률은 높아져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멜라닌 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에 색을 주는 건 멜라닌이라는 색소예요. 이 색소를 만드는 게 바로 멜라닌 세포죠. 그런데 이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머리카락이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멜라닌 세포가 일을 안 하는 거죠?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영양 부족, 혈류 장애, 이런 요인들이 멜라닌 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두피 혈류 공급 감소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모근에서 영양을 받아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영양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혈액을 타고 오는 겁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모근은 영양실조 상태가 돼요. 마치 집에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집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자라죠. 모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피가 차갑고 딱딱한 분들, 만져보면 혈류가 안 도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흰머리가 빨리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하얗게 샌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해요. 그리고 영양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 구리,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제대로 색을 입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나이 때문이잖아요,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 세 가지 원인은 모두 회복 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멜라닌 세포는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두피 혈류는 마사지와 자연 성분으로 열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영양은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좀 힘들어. 혈액순환 좀 도와줘. 영양 좀 줘. 스트레스 줄여줘. 그 신호가 바로 흰머리예요. 그러니까 흰머리를 발견했을 때 아, 나 늙었구나 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아, 우리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그 도움에 응답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흰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라서요. 잘못된 상식 1. 흰머리는 유전이니까 답이 없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도 머리 일찍 샜어요. 저도 어쩔 수 없죠 뭐. 한 분이 생각나네요. 올해 65세 되신 김순자님. 50대 초반부터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나셨대요.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포기하셨어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염색도 귀찮아서 그냥 흰머리 그대로 두셨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두피 관리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사셨어요. 본인은요? 저도요, 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보세요. 유전이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에요. 유전은 경향을 물려받는 겁니다. 흰머리가 생기기 쉬운 체질을 물려받은 거지 흰머리가 무조건 생긴다는 운명은 아니에요. 이분께 생강 진액 두피 마사지와 커피팩을 3개월 동안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게 될까요? 그런데 2개월 차쯤 되니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의 검은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00% 검게 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흰머리 비율이 줄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유전이라고 포기했던 게 후회돼요. 진작했을걸. 유전은 핑계가 아닙니다. 관리 안 한 것에 대한 핑계예요. 잘못된 상식 2. 스트레스로 생긴 흰머리는 금방 돌아온다. 이것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선생님,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센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면 다시 검어지죠?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머리가 검어지지 않아요.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68세 되신 박영희님. 남편분이 편찮으셔서 2년 동안 간병하시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그 기간 동안 흰머리가 확 늘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회복하시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제 스트레스 없으니까 머리도 다시 검어지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스트레스는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단순히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해서 손상된 세포가 저절로 회복되진 않습니다. 적극적인 회복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께도 똑같이 생강과 커피팩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두피 혈류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셨어요. 4개월쯤 지나니까 새로 나는 머리카락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검게 된 건 아니지만 갈색이나 회색 정도로 색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상식 3. 염색이 잘 먹으면 두피도 건강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염색이 잘 먹는다는 건 단지 색소가 머리카락에 잘 흡착된다는 뜻이지 두피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염색약은 두피를 자극하고 모근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올해 62세 되신 이명자님.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염색하셨대요. 흰머리 보이는 게 싫으셔서요. 그런데 염색하고 나면 두피가 따끔거리고 가려웠대요. 하지만 염색 잘 먹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몇 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탈모까지 시작됐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두피를 보니까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모근도 약해져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염색을 당분간 끊으셔야 해요. 그럼 흰머리 어떡해요? 지금은 두피 회복이 먼저예요. 이분도 결국 생강과 커피팩으로 두피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두피 염증이 가라앉고 모근이 튼튼해지면서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염색은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피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 4. 나이 들어 생기는 거니까 관리해도 의미 없다. 이건 가장 슬픈 오해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관리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올해 70세 되신 최형수님. 이분은 아예 포기하셨어요. 나이 70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70에요, 선생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포기한 나이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 설득해서 생강 진액과 커피팩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차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나는 머리카락에 검은색이 조금씩 섞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70에도 변화가 생기네요. 놀랍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제대로 된 자극을 주면 반응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자, 이 4가지 오해를 정리해 드릴게요. 유전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염색에 의존하지 마세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나이를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변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가장 확신을 갖고 권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요리할 때 쓰는 그 생강? 네, 맞습니다. 그 생강이에요. 그런데 생강이 왜 흰머리에 좋을까요? 단순히 민간요법이어서? 아닙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생강의 첫 번째 효과, 혈류 개선.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피에 혈류가 안 돌면 모근이 영향을 못 받는다고요. 생강은 바로 그 막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두피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근은 그 정원에 심어진 식물이고요. 그런데 정원에 물을 주는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식물이 물을 못 받아요. 생강은 그 수도관을 뚫어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강즙을 두피에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를 하면 두피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혈류가 도는 증거예요. 생강의 두 번째 효과,
항염, 항산화.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모근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신 분들,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은 염증이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강은 그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해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시킵니다. 멜라닌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니까 멜라닌 세포가 보호받는 거죠. 생강의 세 번째 효과, 모근 활성화. 생강은 두피를 자극해서 모근 세포를 깨웁니다. 잠들어 있던 멜라닌 세포가 뭔가 신호가 오네 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강이 가진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두피 건강에도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강은 기를 열어주는 역할이에요. 혈류를 돌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모근을 깨우는 거죠. 그런데 기를 열었으면 그 안에 뭔가를 채워줘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해결책인 커피팩입니다. 생강이 기를 열면 커피가 그 안을 채웁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생강이 두피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그 길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줘야 해요. 바로 여기서 커피팩이 등장합니다. 커피요? 마시는 커피?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바로 그 커피예요. 그런데 커피를 왜 두피에 바를까요? 이것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죠. 우리가 잠 깰 때 마시는 그 카페인이에요. 그런데 이 카페인이 두피에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근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에요. 카페인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잠들어 있던 모근 세포한테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닌 세포도 깨어나서 다시 색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이게 멜라닌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아까 생강에서도 항산화 이야기를 했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의 폴리페놀은 특히 멜라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한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있습니다. 커피팩은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각질, 피지, 먼지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으면 모근이 숨을 못 쉬어요. 커피 가루의 입자가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고 카페인 성분이 피지를 조절해줍니다. 그러면 모공이 열리고 두피가 숨쉬기 편해지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생강은 두피에 혈류를 열어줍니다. 커피는 그 열린 길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생강은 문을 여는 열쇠고 커피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생강만 쓴 분들보다 생강과 커피를 함께 쓴 분들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 쓰면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해요. 1단계, 생강 진액 만들기.
먼저 생강 진액부터 준비합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생강 100g, 손가락 3, 4개 정도 크기면 돼요. 그리고 물 200ml요.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강을 깨끗이 씻습니다. 흙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솔로 문질러 씻어주세요. 두 번째, 껍질은 벗기지 않아도 됩니다. 껍질에도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 깨끗이 씻으실 때만이에요. 세 번째,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가능하면 얇을수록 좋아요. 네 번째, 물 20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곱게 갈수록 좋습니다. 다섯 번째, 채나 면보에 걸은 후요. 진액만 따로 보관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3, 4일 정도 보관 가능해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생강즙을 너무 진하게 만들면요. 두피가 따가울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요? 먼저 팔 안쪽의 소량 테스트 해보세요. 2단계, 커피팩 만들기. 이제 커피팩을 준비합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원두 커피 가루 2-3스푼이요. 인스턴트 커피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원두 가루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이나 생강 진액을 약간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 과정은 이렇습니다. 커피 가루에 물이나 생강 진액을 조금씩 섞어서요. 걸쭉한 페이스트 형태로 만듭니다. 너무 묽으면 두피에 발랐을 때 흘러내려요. 치약 정도의 농도가 적당합니다. 주의사항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드시 원두 커피 가루를 쓰세요. 인스턴트는 화학 첨가물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커피 가루가 너무 굵으면요.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곱게 간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 두피에 도포하는 방법.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피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샴푸 먼저 하세요. 두피가 깨끗한 상태여야 흡수가 잘 됩니다. 샴푸 후 물기를 살짝만 제거하세요. 완전히 말리지는 마시고요. 두 번째, 생강 진액을 먼저 바릅니다. 손가락 끝에 생강 진액을 묻혀서요.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특히 흰머리가 많은 부위에 집중적으로요. 세 번째,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약 5분 정도 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혈류가 촉진됩니다. 네 번째, 그 위에 커피팩을 덧바릅니다. 생강 진액이 마르기 전에요. 커피팩을 두피에 발라주세요.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요. 두피에 밀착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15분에서 20분 그대로 두세요. 샤워캡을 쓰면 더 좋습니다.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되고요. 체온으로 흡수가 더 잘 돼요. 여섯 번째,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헹궈주세요. 주의사항 꼭 지켜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두피가 예민하신 분은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일주일에 2,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에서 변화가 보이려면요. 최소 3개월은 필요합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생강진액은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만약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씻어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강 진액을 미리 많이 만들어둬도 되나요? 네,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능하면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쓸 분량만요, 그때그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할수록 효과가 좋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생강 대신 생강 가루 써도 되나요?
아쉽지만 생강가루는 효과가 덜해요. 신선할 생강이 가장 좋습니다. 가루는 진제롤 함량이 낮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 원두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아라비카든 로부스타든 상관없어요. 단 화학 처리 안 한 유기농이 좋습니다. 카페인 함량은 큰 차이 없어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염색한 머리에 해도 되나요? 염색 직후에는 피하세요. 최소 2주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염색 주기를 점차 늘려가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두피가 너무 민감한데 해도 될까요? 처음엔 생강 진액을 물로 더 희석해서 쓰세요. 그리고 10분만 하고 헹궈내세요. 서서히 농도와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강조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세요. 잘못된 방법은 이겁니다. 커피팩을 먼저 바르고요. 생강 진액을 나중에 바르는 거예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생강 진액을 먼저 바르고요. 마사지를 하고요. 커피팩을 나중에 바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생강이 먼저 길을 열어줘야요. 커피 성분이 그 길로 들어가거든요.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전 레시피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한 실패 사례 3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3일 하고 포기하는 경우예요. 해봤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당연합니다. 3일 만에 변화가 보일 리 없어요. 머리카락은요, 한 달에 1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에서 변화를 보려면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3개월 달력을 준비해서요, 할 때마다 체크 표시하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실패 사례 2번째,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는 경우예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매일 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두피가 자극받아서요, 오히려 역효과예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적당해요. 더 자주 하고 싶으시면요, 생강차를 마시거나요, 두피 마사지를 늘리세요. 실패 사례 3번째, 염색을 계속 병행하는 경우예요. 생강팩 하면서 염색도 계속했어요. 이건 정말 아쉬운 경우예요. 한쪽에서 회복시키면서요, 다른 쪽에서 손상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염색 주기를 점차 늘려가세요. 한 달에 한 번 하셨다면요, 6주로 늘리시고요. 그 다음엔 2개월로 늘려가세요. 변화를 느끼는 시점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상요, 환자분들이 변화를 느끼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1개월 차에는요,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줄어듭니다. 2개월 차에는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이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검지는 않지만요,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해요. 3개월 차에는요, 확실히 변화가 보여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챌 정도로요. 이 과정을 믿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댓글로 답 남겨주세요. 생강과 커피팩을 할 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1번 커피팩 먼저, 2번 생강진액 먼저. 정답은 2번이에요. 생강이 길을 열어줘야 커피 성분이 들어간다고 했죠? 마치신 분들 제대로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흰머리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나 좀 힘들어요. 혈액순환 좀 도와주세요. 영양 좀 주세요. 스트레스 좀 줄여주세요.
몸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커지지만 제대로 응답하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강과 커피팩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고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했던 방법입니다. 생강은 두피의 혈류를 열어주고 커피는 그 길을 통해 멜라닌 세포를 깨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단, 한두 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최소 3개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유전도 핑계가 아닙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두피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